네 번째 주제, 이거 참 가슴 아픈 주제인데요. 네. 조질래 의원이 그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질래 의원하고 가까웠던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파는 돈 받고 자살하면 영웅이냐? 그리고 우파는 자진하면은 비겁한 침묵을 지키냐? 아마 가슴 많이 아플 겁니다. 저 좌파는 정말 돈 받고 뭐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상이 되고 막 신격화되고 뭐 국가에서 훈장 주고 그다음에 그날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 기념한다고 뭐 이 정도인 겁니다. 노회찬 그 자살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조질래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분은 사시 통과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지사까지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이룬 것을 포기하면서 불행한 선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나.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조질래 의원 정말 뭐라고 할까. 참 좋은 분이었죠. 네. 저는요. 네. 왜 좌파가 정권을 잡은 세상에서는 많은 분이 자살을 할까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좌파 정권 10년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들어왔을 때 좌파 인사들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자살했던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왜 이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마 좌파 정권 10년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저 좌파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때려잡기 위해서 검찰 동원해서 했다는 기억 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굽니까? 박누구의 저기 관련 혐의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와서 해서 저는 그 사건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하라고 저는 예우하라고 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호텔에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라. 현지 방문했는데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어느 꼴통 검찰이 꼭 서울로 불러서 조사를 한 겁니다. 어찌됐든 뭐 전 사장이야 뭐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왜 좌파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목숨을 끊어야 되는 것인가? 악랄합니다. 이건. 악랄한 거죠. 악랄합니다. 검사들 동원 악랄합니다. 그다음에 이 적폐몰이에 동원된 검사들 자성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들 가운데서 잘 조사하다가 피의자가 자살하면 그 검사 책임 물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어쨌든 책임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그럼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그래야지 검사들이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조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검사는 그러겠죠. 나한테 피의자가 저 사람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건 핑계가 안 돼요. 핑계 아닙니다. 그래서 왜 좌파 정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이래야 되는 것인가? 이건 아닙니다. 이러다간 벌 받습니다. 네. 이 홍준표 전 대표하고 가까웠다고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을 뭐 1년 반 동안 다 뒤졌고 또 이 조진래 의원이 너무나 큰 고초를 겪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권을 다시 찾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뭐 홍준표 의원하고 특별히 가까운 것도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의해서는 정말 얼마나 이 조진래 의원을 지옥으로 보내고 또 조진래 의원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신을 괴롭혔으면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메랑으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고요. 이재수 장군도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집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은 국민 잘 살겠다고 어려운 사람의 약자 이러면서 지금 약자들이 이렇게 무슨 정치인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까 우리 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좌파 정권입니다. 이번에 못 살던 사람이 오히려 소주성에다가 최저임금 때문에 더 못 살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한심한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국민 한 사람 골고루 누구 할 것 없이 다 못 살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봐야죠. 조질레 의원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현직 네.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자살을 택했다면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 정권 하에서 지금 현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은 변호사, 국정원 출신들 다 사회에서 정말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했기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그렇겠습니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보복, 정치 보복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언제까지 보수 우파는 마치 정말 척결해야 될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여기면서 조사하고 뒷조사하고 이번에도 분명히 별건 조사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이렇게 절단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갈갈 찢어놓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현재 이 정권이 화합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5.18 기념사 가서 문재인 대통령 화해 화합 이야기했죠. 앞에서는 적폐 이야기하고 독재자 후에 이야기해놓고 화해 화합을 왜 이야기합니까? 정말 화해 화합 이야기하려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난독증인 것 같아요. 난독증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독재자의 후에 뭐 이렇게 막 편가르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다 함께 뭉쳐야 된다? 이거는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방금 뱉은 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그것도 더 길게 얘기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에 이제 조진래 의원의 같은 경우는요. 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야당의 입 또는 야당 사람들에게 정말 칼을 물리는가를 제가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데 얼마 전에 이제 TV 조선에서 김광일 그분한테 제가 안영환 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좀 나와달라고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이제 조선일보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채널에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입에 칼을 물리는 정권이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 사람들에게 등에 칼을 꽂는 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 일 못하냐, 약하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죽기를 각오를 못해서 그래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노무현 정권하고 전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아마 더 겁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조진래 의원이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보고서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 죽여라. 나를 밟고 가라. 이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요. 겁내지 마십시오. 좀 죽으면 어때요? 정치적으로 죽으면. 저처럼 정치적으로 죽으면 되잖아요. 목숨은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자, 고마워요 이건희님께서 참 실시간 2,000명 넘는다고 저희 일 못지않게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ABC님, 최명수님이 막 구독 신청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10만 20명 가야 된다. 진짜 이 최광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재수 그다음에 조진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참 마음이 전 네. 아팠습니다. 김태형님 이메일 주소 얼른 김태형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꼭 주소 보내주세요. 그날 꼭 뵙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2, 제3, 제4, 제5의 조진래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가 제2의 조진래 아니야 이렇게 겁을 내지 말고 여러분. 제가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살벌했던 노무현 정권 저 다 겪었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돈만 안 받으면요 못 죽여요. 저는 그래서 진짜 노무현 정권 때 어디 가서 커피 한 잔도 안 마셨고요. 제가 1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왜?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역에 아무도 못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돈 안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으면 어때요? 정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기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군인은 전쟁 가서 한 번 죽어요.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요.
공자가 그런 말을 사마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기에서 정치인은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죽음을 거듭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수십 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죽어보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참 아까 어떤 분이 조선시대 사화를 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화입니다. 네, 정말 사화입니다. 사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개명천지 대한민국 사화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 정권 사람들은 지금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복수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복수심. 이 복수심으로 지금 똘똘 뭉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 복수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판 사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좀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동원해서 이른바 별건 수사하면서 아마 얼마나 조진래 의원 같은 경우 당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이제 조진래 의원이 본인의 본가 형 집이죠. 부모님 살던 집에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네, 진짜 그리고 정말 명복을 빌고 저 하늘에서는 조진래 의원님 편안히 계십시오. 그리고 어떤 그 수를 쓰더라도 이 저희 안영환 원장하고 저하고 정권 교체 반드시 하겠습니다. 조진래 의원 다음에 정치하지 마십시오. 억울함 풀어드릴게요. 정치하면 안 되고요. 네. 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나라 제가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나라가 과도하게 찢어졌고 이 나라가 과도하게 분열됐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저는 우파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이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본인들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혁명정부란 말도 안 되는 이름하에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찢어진 겁니다. 본인들 찢어놓고 본인이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대한민국을 맨 왼쪽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오른쪽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보수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 죽어가선 안 됩니다. 이렇게 죽여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그런 사람들 천벌받습니다. 네, 김자스민님, 이순자님 다 좀 자유한국당에 좀 세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저는 뭐 돈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저처럼 많이 털린 사람도 없습니다. 돈만 안 받으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치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국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정치 또 배지를 선택하지 말고 애국을 선택해라. 제가 이 말 정말 이 조진래 의원을 그 죽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꼭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동의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달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6월 초에 한번 동의대 사건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의대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훗날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